진짜 구역질 나서 못 봐주겠다. 너 진짜 사람 끝까지 돌아버리게 만드는구나. 너도 마찬가지거든.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 너야말로 뛰지 마. 씨발 너 일로 와. 받아 몰라 안 하나. 예약했다며. 아 몰라 니랑 말 안 할 기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내 돈 주고 예약까지 했다는데 만다고 새벽에 줄 서는데 백지 고생이다. 내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간다. 아 그냥 기분이 그렇다 안 하나 기분이.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짜증내고 삐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놀 때 연락이 안 된다거나 좀 처음과 많이 행동이나 말투가 달라진 걸 느낄 때? 네, 많죠. 네, 여자애들이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막 속으로 막 알고 있는데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 함께 일하는 동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이성들의 심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늘관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소한 주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설문지가 아니었습니다. 설문지를 받은 후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실험자.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자 어이없다는 듯 실험자를 쳐다보는 남자 참가자. 예, 지금 그런 적은 없어요. 대답 또한 단호합니다.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가는 실험자. 남자 참가자의 표정에는 그닥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건방지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듣나요? 자기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한 대 쥐어 박으면서 대화가 끝난 후 남자 참가자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좀 별로 공감 가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공감 가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참가자의 대답.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무슨 고민을 얘기를 하면 보통 저희끼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남자들과의 이렇게 대화에서는 다 알아듣고 그러네. 공감보다는 해결책으로 반응한다는데요. 공감은 별로 잘 모르겠어요. 과연 여자들도 그럴까요? 설문지를 받은 후 또다시 참가자에게 말을 거는 실험자. 원래 방을 같이 썼는데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참가자의 말을 이어받아 대답하는 실험자. 자매들은 힘들어. 부모님은 오히려 막내한테 더 그러더라고요. 공부 좀 해라. 아, 막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 저희 공부 못해요. 50점 맞았어요. 50점.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말인가 보다. 그래도 누나가 하는 말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왜 또 저래?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옆에서는 좀. 둘의 대화는 끊임이 없습니다. 여성 참가자는 연신 맞아요를 외치며 실험자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냐고? 언니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나 잘 모르겠다고 그냥 자기 옷장에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안 샀으면 내 거. 여성 참가자의 적극적인 반응은 인터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자매는. 가족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공감 가는 내용 있으셨어요? 다 공감 갔죠. 다 싸우는 거 다 똑같고 언니랑 싸우는 거나 동생이랑 싸우는 거 다 같은 입장이고 같이 싸우고 막 이러니까 거의 다 공감 갔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랑 얘기하다가 혹시 서운하거나 했던 적 있으세요? 제가 남자친구 막 힘들어서 남자친구한테 막 오빠 나 힘들어 하면서 찡찡거렸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네가 연출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찡찡거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서운하니까 힘내라 이런 말 해주길 바랬는데 야 힘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나도 내가 연출인 거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나도 근데 거기서 네가 연출이니까 해야지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남자의 사고 구조는 고민에 대해 이유를 탐색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언어 기능이 작동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가장 서운함을 느끼는 때는 남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예민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남자와는 다른 두뇌 발달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의 좌뇌는 언어 기능을, 우뇌는 감정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바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뇌와 우뇌 사이의 정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뇌량이라고 부르는 신경 다발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뇌량은 남자보다 12% 더 굵고 크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양쪽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에 능숙한 것이지요. 그 사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석계에 위치한 한 가정집. 이곳에서 각각의 남녀는 제한된 시간 안에 7개의 미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지만 실험자들에게는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꽤나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참가자 박건후 씨. 처음 시작한 미션은 화투패 정리하기인데요.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리저리 토스트기를 만지기도 하고 차근차근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미션은 사전 찾기였습니다. 앞으로 넘겼다, 뒤로 넘겼다. 열심히 찾는 모습이네요. 이때 스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가만히 서서 통화에 집중하는 남성 참가자.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느낀 건지 종이컵을 들었다, 펜을 들었다, 정신이 없습니다. 수건을 접을 때도 하나씩 차곡차곡. 건우 씨가 미션을 전부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8분 16초. 실험을 끝낸 건우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션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성가시고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션을 보셨을 때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봤을 때 그냥 눈에 보였던 거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참가자는 20살 정혜원 씨입니다. 맨 처음 시작한 미션은 토스트 굽기인데요. 그 다음으로 물 끓이기, 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션을 먼저 시작하네요.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다른 미션을 수행합니다. 이때 스텝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가만히 서서 통화에 집중하는 남성 참가자와는 다르게 여성 참가자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바쁘게 몸을 움직입니다. 사전을 펴놓고 수건을 접는 혜원씨. 남성 참가자보다 손놀림이 빠릅니다. 마지막 수건을 접으면서 눈으로는 미션지가 붙어있는 문을 바라봅니다. 단어를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건우 씨와는 다르게 금방 단어를 찾아냅니다. 혜원 씨가 미션을 전부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6분 3초. 사실 7가지의 미션을 5분 안에 소화하기는 무리한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남녀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혜원 씨는 이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션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딱 들어오고 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셨어요? 토스트 굽고 물 끓이고. 남자의 뇌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하는데 발달해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 실험에서도 미션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조적으로 여자는 좌뇌와 우뇌의 빠른 교류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자의 두뇌가 더 적합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남녀의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길찾기 미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22살의 대학생 김진우 씨. 네, 여기 두산 하이마트 보이시죠? 여기 찾아가 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파이팅. 기운차게 길을 찾아 나섭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도를 받은 진우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재 위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응, 5번 출구네. 다 왔어. 지하철역을 중간 기점으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점인 5번 출구에 도착한 진우 씨. 2블럭만 더 가면 되겠다. 나온 것 같은데. 그의 길찾기는 주로 방향을 설정한 후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아, 위브 아파트 도착. 115동 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 한 블럭 넘었고, 안내도 한번 볼까? 115동 어린이 놀이터. 116동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줘야 돼. 107동 맞고 115동이다. 걸어가면서 주변 건물들을 보며 방향을 체크합니다. 공기가 좋네. 살기 좋은 곳이야.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살짝 보이네. 나왔다. 하이마트 도착. 목적지에 도착한 진우 씨의 총 소요 시간은 13분 2초였습니다. 배추가 잘 익었네. 귀찮은데 예. 주로 도움이 된 지표는 어떤 것이었어요? 지하철 출구 번호하고 횡단보도 수하고 아파트 동수하고 그리고 이런 골목길 그런 거를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골목길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으세요? 이게 몇 번째 골목길 이런 게 있으니까 지도에 내가 몇 번째 골목길에서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를 많이 활용했죠. 두 번째 참가자는 20살 남수지 씨. 여기가 그녀 역시 지하철역 출구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습니다. 방향만 보고 거침없이 직진한 첫 번째 참가자와는 다르게 그녀는 계속해서 주위를 살핍니다. 네, 7번 출구. 지도에 표시된 지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횡단보도를 이렇게 돌아서 건너는군요. 가면 5번 출구 나오겠다. 끊임없이 지도와 주변을 확인하는 수지씨. 제대로 가는 거 맞겠지? 갈림길을 만나자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5번) 출구가 여기고?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리저리 지도를 뒤집기도 하네요. 위브 아파트. 다시 돌아가야겠다. 지도를 확인하고는 다시 길을 돌아갑니다. 맞다. 지도에 나온 건물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방향을 찾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이래? 이 아파트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맞는 길을 가면서도 아닌 것 같다며 헷갈려 하네요.
아, 두산해요. 잘 가고 있구나. 일로 가면 나오겠다. 거의 다 왔는데? 113동 뒤에 하이마트 있겠는데? 사람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수지 씨. 목적지까지 그녀가 소요한 시간은 총 18분 23초. 어려웠어요. 막 제가 여기 처음 오기도 하고 평소에는 길 엄청 막 몰라서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냥 지도만 보고 가려니까 답답하고 헤매고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길 찾을 때 아니면은 이번에 도움이 됐던 거? 일단 지하철역 근처니까 나름대로 이거 둘이 교차로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 그걸로 기준점 잡았어요. 네. 공간에 대한 남녀의 다른 시각은 뇌를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길을 찾는 데 사용되는 뇌의 부위는 해마라고 불리는 전두엽의 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해마는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 감각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독일 울름대학교의 신경학 교수인 마티아스 리페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남자는 길을 찾는 상황에서 오른쪽과 왼쪽 해마를 모두 사용하는 반면에 여자는 오른쪽 해마와 오른쪽 전 전두엽 피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자는 장소를 기하학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여자는 특정한 경계 표시물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 때문에 남성 참가자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 직진할 수 있었지만 여성 참가자는 지표물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의 뇌가 공간 지형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적합하다면 여자보다 주변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도 뛰어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하늘관으로 또 다른 참가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25살의 이동우 씨.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참가자의 옆에 놓인 사물들에 있습니다. 참가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의 테이블에는 케이스가 씌워지지 않은 휴대폰, 닫혀있는 필통, 휴지 등의 5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설문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실험자는 사물의 위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휴대폰에는 빨간색 케이스가 씌워지고 필통 속에 펜들이 나와 있고 책과 휴지와 종이컵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온 참가자들은 달라진 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부탁드린 이유는 이 심리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라 주의를 약간 분산시키려고 한 거였고요. 제가 여기서 물건을 몇 개 좀 바꿨어요. 이게 본격적인 실험이거든요. 뭐라고요? 이게 처음이랑 물건 배치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요? 네. 실험자가 물건들에 대해 묻자 당황한 기색이 거 역력합니다. 같은지 짐작으로도 있으세요 혹시? 전혀 아니요. 전혀 못 보셨어요? 예,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소리도 안 들렸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할 때 한 네.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렇게 집중을 하면 딱히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집중력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예. 뭐를 제일 먼저 보셨어요? 전 그냥
누가 있나만 본 것 같아요. 제가 설문지를 아까 드렸는데 예. 그때 주위를 둘러보셨나요? 딱히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뭔 내용인가 그냥. 그래서 그냥 내용도 딱히 주인 신경 안 썼어요. 이제는 여성 참가자의 차례입니다. 20살 안승회 씨. 앞선 남성 참가자와 같은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물의 위치를 바꿉니다. 저희가 이거 실험을 내놓은 거는 원래 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물건을 저희가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네. 혹시 여기서 뭐가 달라지셨나요? 실험자가 사물에 대해 묻자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핸드폰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가 쓰인 것 같아요. 아예 바뀌었나? 휴대폰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지적하는 참가자. 그리고 볼펜 쓰셨어요? 아니. 볼펜 나와 있는데요. 아, 필통 열려있고?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남성 참가자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실험자와 눈앞에 사물을 보았다는 여성 참가자. 언니 보고 그 다음에 필통 같은 거랑 핸드폰 있길래. 혹시 필통 무슨 색인지 기억나세요? 빨간색? 제가 심리 검사 그거 드렸잖아요. 네. 그거 푸시면서 물건을 좀 보셨나요? 풀기 전이랑 물건에는 전혀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남성 참가자와는 달리 설문지 작성 중에도 주변 사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총 5가지 물건 중에서 4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한 시점을 주시할 때 시각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공간적 범위를 시야라고 하고 초점을 맞춘 곳이 아닌 주변부 망막으로 보이는 시야를 주변 시야라고 합니다. 여자는 평균적으로 180도에 가까운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넓은 주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서 있더라도 남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자의 눈은 한 가지의 목표물에 집중하는 장거리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망원경을 들고 보는 것처럼 좁은 폭으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4가지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총 4가지 실험을 진행한 결과 남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을 수행할 때는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을 하며 길을 찾아갈 때는 기하학적 표지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의 시선은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대화를 통한 공감의 표현, 동시에 작업 진행, 건물로 위치를 파악,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던 서로의 행동에는 이러한 선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왜 그럴까라는 의문과 함께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한다면 남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요?